네, 안녕하세요. 딥다이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BNC라는 기업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2025년 11월 5일자 분석 보고서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 항상 분석이 재밌죠? 보니까요, 이 보고서가 한국 BNC의 핵심 전략, 성장 동력,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단기 주가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미션은 이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이랑 의미를 짚어보는 거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딱 강조하는 게 이중 동력, 그러니까 듀얼 트랙 전략인데요. 뭐랄까, 지금 잘 나가는 사업, 메디컬 에스테틱이죠. 여기서 번 돈으로 미래 먹거리, GLP-1 비만 치료제에 투자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우선 현재 핵심 가치부터 좀 볼까요? 네, 보고서에서도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을 견고한 캐시카우다 이렇게 부르네요. HA 필러 큐제라고 보툴리눔 톡신 비에녹스가 핵심이고요. 근데 사실 에스테틱 기업들 많잖아요. 한국 BNC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수출 방식입니다. 작년 매출 77%가 수출이었는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많은 국내 회사들이 보통 OEM이나 ODM, 그러니까 주문 받아서 생산만 해주잖아요. 근데 한국 BNC는 자체 브랜드 큐젤로 그것도 유럽 시장에 직접 뚫었어요. 아, 자체 브랜드로요? 유럽에 직접? 네, 그렇죠. 이건 뭐랄까, 제품 품질이나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당연히 마진율도 훨씬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아, 그렇군요. 자체 브랜드, 유럽 직진출이라 인상적이네요. 그럼 다른 한 축인 톡신, 비에녹스는 어떻습니까? 작년 3월에 국내 허가받았고 판매는 동국제약이랑 손잡았네요. 이것도 뭔가 전략이 있겠죠? 네, 이것도 아주 똑똑한 방식이라고 봐야죠. 자체적으로 영업만 쫙 깔려면 사실 시간도 돈도 엄청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영업력 검증된 동국제약하고 딱 파트너십을 맺어서 허가 받자마자 바로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거죠. 빠르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탄탄한 핵심 사업 덕분에 올해 1분기 실적이 아주 그냥 확 눈에 띕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6%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34.9%나 뛰었어요. 와, 영업이익이 234%요? 잠깐만요. 234.9%? 네, 맞습니다. 폭증이죠. 이야, 이건 단순 성장이 아닌데요. 뭔가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일 가능성이 있죠. 이익이 이렇게 늘었으니 당연히 현금도 쌓였겠네요. 보고서가 한 860억 원 정도 현금이 있다고 강조하던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이 돈이 그럼 미래 계획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현금이 핵심이에요. 일종의 안전판이면서 동시에 지금 가장 핫한 GLP-1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그 R&D 자금을 여기서 대는 겁니다. 아하. 보통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하려면 전환사채, CB나 유상증자 같은 걸로 자금 조달하느라 기존 주주들 가치가 좀 희석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여기는 에스테틴으로 번 돈으로, 그러니까 자체 현금으로 R&D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관련 자금 조달 공시가 없었다는 거, 그 자체가 재무 상태가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캐시카우가 성장 엔진에 연료를 직접 넣어주는 그림이네요. 근데 보고서를 보면 임상 1상 끝나면 바로 기술 이전, 그러니까 LO를 목표로 한다고 하던데 왜 직접 더 안 하고 기술 이전을 서두를까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임상 2상, 3상으로 가면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근데 임상 1상에서 가능성만 잘 보여주고 조기에 기술 이전을 하면 그 큰 개발 리스크는 피하면서도 꽤 큰 규모의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기업 가치를 한 단계 확 퀀텀 점프 시키려는 전략인 거죠. 아, 리스크 관리 차원이군요. 네, 그렇죠. 특히나 노보노디스크나 릴리 같은 빅화마들이 GLP-1 시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초기 단계 기술이라도 사려는 수요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근데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톡신 관련해서 법적 분쟁 리스크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좀 걸리는데요.
네, 그건 사실 보툴리눔 톡신 사업하는 회사들은 다 안고 가는 리스크이긴 합니다. 산업 전체의 문제죠. 다만 한국 BNC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올해 9월이에요. 그 보툴리눔 톡신 제조 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아, 1심에서 이겼군요. 네, 물론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니까 좀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상당히 해소된 거니까요. 시작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럼 종합을 해보면 이 보고서는 한국 BNC 주가가 첫째, 에스테틱 수출 잘 되는 거, 둘째, GLP-1 기대감, 그리고 셋째, 실제로 보여준 어닝 서프라이즈. 이 세 가지 모멘텀을 다 받을 걸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인 주가 전망은 어떻게 내놨나요? 보고서는 아주 짧게 11월 30일까지는 현재 주가인 5,070원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횡보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5,100원 정도 제시했고요. 예상 변동폭은 아래로는 한 4,500원, 위로는 5,600원 정도로 보고 있네요. 상당히 좁은 범위네요. 네, 당장은 아마 곧 나올 3분기 실적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처럼 또 깜짝 실적이 나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려 보거나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4,500원 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분할 매수 같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보고서의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께는 이 내용이 어떤 그림으로 다가오시나요? 한국 BNC는 확실히 좀 흥미로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돈 버는 사업을 기반으로 잠재력이 아주 큰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모습이잖아요. 최근에 법적 리스크도 좀 줄어들었고 1분기 실적도 좋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GLP-1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기 전망은 3분기 실적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보고서가 말하는 근본적인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현재의 성공으로 미래 성장을 만든다. 이 이중동력 전략 자체는 분명 유효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들 GLP-1이 대박을 칠 거라는 기대감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돌이켜보면 이 회사의 원래 핵심 사업인 에스테틱 부문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GLP-1이라는 화려한 미래에 가려져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어쩌면 한국 BNC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또 다른 렌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네요.